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정적분 2부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대문자 fx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이 대문자 fx라는 것은 미분을 해버리면 소문자 fx 이런 값을 가지게 되죠. 자, 즉 fx가 이 대문자 f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f'x의 부호가 한 번만 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f'의 부호가 한 번만 변해야 극값을 하나만 갖게 돼.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 예를 들어보자. 얘가 y는 대문자 fx라고 한다면 물론 대문자 fx는 4차겠지만 이해를 위해서 그래 4차로 그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의 4차 함수였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f'은 여기서는 음수, 여기서는 양수, 여기서는 또 음수, 여기서는 또 양수. 이렇게 부호가 한 번, 두 번, 세 번 부호가 바뀌게 되지. 부호가 바뀔 때마다 그 값이 존재하거든. 따라서 이 4차 함수가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부호가 f'이 음수였다가 양수로 이렇게 딱 한 번만 바뀌는 경우가 있어야 오직 하나의 그 값을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따라서 우리는 f', 즉 다시 말해서 fx의 부호가 한 번만 변해야 된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소문자 fx가 x축과 한 번만 만나든지 또는 x축과 접하든지 이 두 가지 경우에만 fx의 부호가 단 한 번만 바뀌게 됩니다. 자, 따라서 소문자 fx의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f'x는 3x의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가 되고 인수분해하면은 3의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우리는 x가 마이너스 3과 1일 때 극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아요. 자, 그러면은 x축, y축을 좀 그려주면 자,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 자, 여기가 x는 1인 점이고 여기가 x가 마이너스 3인 점이라고 할 때 여기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지. 자,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가 지금 어떤 그래프야? y는 fx의 그래프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f'x의 그래프인데 f'이 요 점을 기점으로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게 되죠. 딱 한 번만 변하게 된다고. 따라서 요 점에서 대문자 fx는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고 올라가는 경우. 얘도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 부호가 바뀌었고 여기서는 더 이상 부호가 바뀌질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게 어떤 경우가 이 두 가지 그래프가 되느냐? 최소값이 x는 1일 때 최소값이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최소값이 아니고 극소값이. 자, 따라서 언제 극소값을 가지나? x가 1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f의 1의 값을 구해주면은 f의 1은 1 더하기 3 마이너스 9 더하기 a 값이 되고 자, 얘는 a 마이너스 5의 값이 되는데 얘가 어때야 된다? 0 이상이어야 된다. 따라서 a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얼마? 5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최소값을 구해주게 됩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은 헷갈리진 않는데 사실상 이러한 문제는 문제 자체의 해석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12번 문제. 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있는데 그림과 같이 2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닫힌 구간 0 이상 1 이하를 0 이상 1 이하를 n 등분한 각 분점을 x0, x1, x2, xn까지 이렇게 하자. 자, xk-1과 xk를 밑변으로 하고, 즉 여기를 밑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여기 x좌표 xk를 집어넣어준 여기가 높이가 되게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ak라고 하자. 얘가 ak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양 끝에 있는 두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다. 여기 A1과 AN의 넓이의 합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을 때 리미트 시그마 n분의 8k ak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A1이 뭐냐? 밑변의 길이는 0부터 1까지를 n등분했으니까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이고 높이는 f1이야. 그죠? f1이 아니고 fn분의 1. 맞지? 여기 한 칸이 0부터 1까지니까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a의 맨 마지막에 있는 a의 n도 역시 밑변의 길이는 동일하게 n분의 1이고 높이는 얼마니? f에 1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a1과 a의 n의 합을 구해보면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을 집어넣으면 n제곱분의 1 더하기 n분의 a 더하기 b 값이 되고 더하기 f1은 n분의 1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의 값을 갖게 된다. 자, 얘를 좀 정리를 해주면 n분의 1을 밖으로 묶어내고 얘를 통분하면 n제곱분의 1 더하기 an 더하기 bn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1ab니까 n제곱분의 n제곱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하나로 통분을 해주면 n의 3승분의 최고차의 계수끼리 묶어줄게요.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b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2b의 n제곱 플러스 a의 n 플러스 1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n의 3승분의 7n제곱 더하기 1이야. 자, 얘가 n의 3승분의 7의 n제곱 더하기 1이다. 1은 똑같네. 자, 그러면 여기서 n의 개수가 a인데 여기는 n이 없으니까 a가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알았고 n의 제곱의 개수 1 플러스 a 더하기 2b가 7이 되니까 a 더하기 2b는 6이 되고 a가 0이니까 b는 3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됐죠? 자, 따라서 a하고 b의 모든 값을 다 알았으니까 fx는 x의 제곱 플러스 3의 식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ak는 밑변의 길이는 여전히 f1 f에 누구를 집어넣지? n분의 k를 집어넣는다. 자, 정리를 해주면은 자, 요걸 가지고 우리한테 뭐 하라 그랬는지 그대로 봅시다. 이거 fn을 먼저 구하지 말고 요 식을 먼저 끌어올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8k 곱하기 ak가 뭐냐면은 n분의 1에 f의 n분의 k 요거지. 요게 ak잖아. 자, 그러면은 가만히 봅시다. 자, 리미트와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자, n분의 1은 누구로? dx로
자, n분의 k는 x로. 그러면 f의 x. 자, n분의 k 여기 또 있네. 8x.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n분의 1과 n분의 k를 변형했으니까 0부터 1까지 가는 값이다. 됐나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그 결과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8x의 3승 더하기 38의 24x의 dx가 되고, 적분을 해주면 2x의 4승에 12x의 제곱이 되고 0부터 1까지가 되니까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2가 돼서 14가 구하는 답이다.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자, 13번 문제를 봅니다. 자,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것의 값을 구하여라. 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문제를 보면은 뭐가 있어요? 절대값이 들어있지? 자, 얘처럼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f'x가 언제 양수인지 언제 음수인지를 알아내야 돼요. 즉, 이 문제에서의 핵심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f'x의 양과 음을 알아내야 돼. f'x의 양과 음을 알아내야 언제 절대값을 끄집어낼지, 절대값을 빼면서 마이너스를 붙일지 안 붙일지를 알게 되는 거지. 자, fx의 성질을 한번 알아봅시다.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이러한 모양을 가지게 될 거고, f가 0에서 뭐 마이너스 3분의 1을 가진다, 뭐 그렇게 하고, x는 1에서 극대값, 여기가 x가 1이고 여기가 x가 3이 될 거고, x가 3일 때는 극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x가 0일 때도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x가 1일 때는 1의 값을 가지고, 자, 이러한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게 y는 fx의 그래프인데, 자, 1보다 작을 때는 f'x가 0보다 크죠. 증가하고 있으니까 1과 3 사이에서는 f'x가 0보다 작습니다. 감소하니까 여기서는 f'x가 0보다 크다. 따라서 우리는 0부터 3까지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0부터 1까지는 양수 f'이, 1부터 3까지는 음수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 f'x dx를 갖다가 나눠준다면 0부터 1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f'x만 나오면 되고요. 두 번째, 1부터 3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f'x가 나오면 돼요. 됐지?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자, 적분하면은 fx로 바뀔 것이고 0과 1이고, 자, 마이너스 밖으로 뺄게요. 또 적분해서 fx 될 거고 1과 3일 것이다. 자, 계산을 해주면 f의 1 마이너스 f의 0 빼기 f의 3 플러스 f의 1이 되겠다. 자, 이제 우리가 아는 값인데 전부 1일 때 극대값 1이니까 얘는 1이고, f0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더하기 3분의 1이고, 3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더하기 3분의 1이고, 1일 때는 또 1이니까 더하기 1이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2 플러스 3분의 2가 되고, 따라서 3분의 8이 정답이 되겠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절대값이 있다면 절대값을 그냥 없애줄 수는 없으니까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f'x가 언제 양수가 되는지,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구별해서 절대값을 없애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14번. 어떤 용수철을 원래의 길이로부터 x만큼 더 길게 느리거나 짧게 줄이는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 fx는 kx이고, 용수철의 힘 fx가 작용하여 용수철을 원래의 길이로부터
x만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일의 양은 이렇게 된다. 원래의 길이가 0.3m고 이것을 0.08 느린 상태로 유지하는데 16N의 힘이 필요할 때 0.45m로 늘리는 동안의 한 일의 양은 무엇이냐? 지금 용수천의 길이가 x야. 원래 길이가 0.3이었어. 그럼 이 길이를 0.45까지 늘리겠대. 그러면 x가 원래 길이로부터 얼마만큼 더 늘어난 겁니까? 0.15만큼 더 늘어난 거야. 지금 원래 길이가 0.3이었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x가 0이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지금 두 번째 줄에 보면 0.08 늘린 상태로 유지하는데 16N의 힘이 필요한다. 자, 이 F가 힘의 크기잖아요. 자, F에다가 0.08을 집어넣으면 그게 16N이 되는 거니까 K 곱하기 0.08이 얼마다? 16이 된다. 따라서 K가 얼마예요? 200이 되겠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fx는 200x다. 여기까지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길이가 0.3이었고 0.45를 늘려야 된다. 그럼 얼마가 늘어난가? x에다 0.1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의 양은 w 워크는 0부터 0.15까지 200x dx를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적분을 해주면 100의 x의 제곱 0부터 0.15의 값 따라서 100 곱하기 0.15의 제곱 계산해주면 2.25줄이 되겠다. 내용이 길어서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가만히 대입만 하면은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연소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것의 값을 구하라. 자, 가에서는 자, 얘를 넘겨보면은요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가 됐다. 즉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 나왔지. 기어 나왔으니까 무슨 함수? 기함수. 자, 기함수는 어디 대칭? 원점 대칭. 기어 나왔다고 기함수 아닙니다. 어쨌든 외우기 편하게 마이너스가 기어 나왔으니까 기함수. 기함수는 원점 대칭.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fx를 적분한 게 4고 마이너스 2부터 적분한 게 2부터 5까지 적분한 게 10이래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fx dx의 형태를 한번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먼저 얘부터 한번 봅시다. 이 4라는 아이 요 전체를 알기 전에 얘부터 먼저 좀 한번 분석을 해보자.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fx dx라고 주어져 있는데 얘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만 띄어내고 나머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를 만들어 준다면 기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뭐가 된다? 얘는 0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야? 4더라. 따라서 우리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fx dx의 값이 얼마다? 4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봐봐. 주어진 문제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fx dx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fx dx를 해주고 더하기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fx dx를 해주면 되는데
얘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4였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4잖아.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는 문제에서 10이라고 알려줬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14가 되겠다. 자, 이런 문제는 그냥 설명을 들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처음에 본인이 이 문제를 풀 때 이 나에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를 적분하는 거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뜯어내서 여기를 0으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생각이 쉽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은 그 생각을 어디서 착안했냐면 얘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가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가니까 서로 연결이 안 되잖아. 우리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는 너무 많이 갔잖아. 왜? 여기서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만 가면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연결해 주니까 이걸 다 구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갔단 말이지 2까지는.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거를 마이너스 2까지만 가게 해줬더니 뒷부분은 기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0이 되더라 이거죠. 그런 생각을 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16번 문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는 3x제곱 더하기 4를 만족시킨다. 이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의 값을 구하라.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fx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함수라고 얘기했고요. f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나오는 아이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런데 얘는 등호가 없이 그냥 fx랑 f-x를 더하기만 했는데 그게 3x제곱 더하기 4의 값이다 라고 한다면 이 주어져 있는 이 범위를 뜯어서 요식을 만들어주면 얘를 그냥 대입만 하면 되거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를 좀 변형을 한다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랑 플러스 dx 플러스 0부터 1까지 fx dx랑 이렇게 식을 한번 가만히 놔두고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 x축,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자, 이렇게 생긴 애가 y는 fx라고 한번 해보고 그거를 y축에다가 대칭을 시키면은 이렇게 돼 있는 애가 y는 f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다 알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다. 아, 얘를 fx라고 할게. 자,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fx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y축 대칭이니까 얘는 f-x가 됐다.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를 적분한 것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를 적분한 것은 누구하고 똑같아?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거하고 똑같지? 그제? 자, 그러면은 얘는 변형을 시켜줄 수 있네. 어떻게 변형을 해줄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를 적분한 것은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것과 같으니까 이렇게 바꿔치기 해주자. fx dx. 자, 그러면 인테그랄의 적분 범위가 적분 구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하나로 묶어주고 남아있는 거 f-x 더하기 fx dx의 값이 우리가 구하는 값이 되는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대로 이 함수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3x제곱 더하기 4의 dx 값이 만들어진다. 자, 적분하면은 x의 3승에 4x 0부터 1까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얼마다? 5가 된다. 5번이 답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주어져 있는 적분 값을 변형을 하기 위해서 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를 적분한 것이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을 해줬던 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요 그래프의 내용도 잘 기억해두기 바래. 자, 17번 문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dt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걸 만족시키는 다항식 fx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자, 하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죠. 자, 인테그랄의 밑에 상수가 있고 아랫부분에 상수가 있고 윗부분에 x라는 변수가 있을 때에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거, 아래 끝과 똑같이 위 끝에다가도 1을 집어넣어 준다. 그러면 1과 1이 된지, 자, x는 1을 대입한다. x는 1을 대입하면 이쪽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1을 대입하니까 f의 1 더하기 1이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f의 1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았어.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한다?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게 되면, 미분하면 x가 그대로 일로 들어와 버려서 fx는, 자, 우변을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따라오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마이너스 6x제곱에 플러스 6x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얘하고 지워지겠네. 따라서 x의 f'x는 6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x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 따라서 f'x는 6x 마이너스 6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됐죠? 자, 그러면 fx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분을 해서 fx를 만들어주면 얼마지?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c다. 자, f의 1이 마이너스 1이네. 따라서 f에다 1을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6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이 되고, 따라서 c의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완전한 fx는 3x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2라는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집어넣어서, 기억은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제? 이 4, 3, 12, 26, 12 0되고 2 참이네요, 기억은. 자, 함수 fx는 1보다 큰 구간에서 증가를 하느냐, f'x가 어떻게 돼요? 1에서 0이 되지. 여기 보면 x는 1에서 0이 되니까 이 fx는 2차 함수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야. 여기가 얼마야? x는 1이야. 따라서 1보다 큰 구간에서 증가하게 되는 건 참. 맞죠? 뭐 굳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증가함표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 디귿 gx의 xfx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 자, gx가 누구야? fx에다가 곱하면 되죠. 3x의 3승에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더하기 2x가 gx고, 자, g'x 한번 해볼까? 3차 함수니까 3은 9x의 제곱 12x 더하기 2가 되네. 뭐 극대극소를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갖는다는 얘기는 g'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므로, 이것의 판별식, 즉 4분의 d가 절반 66에 36 마이너스 29 18 0보다 크다, 그제? 따라서 얘는 뭐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gx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자, 18번 문제입니다. 그 내신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f'의 함수를 가지고 fx를 유추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연소함수 fx에 대하여 대문자 fx는 그것을 적분한 것이다. 대문자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만 골라라. 자, 이걸 보면 항상 뭐가 생각나라고? x에다가 0 집어넣어서 f0은 0이다 라고 알고 있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냥 바로 0,0을 지나지. 자, 양변을 미분해서 f'x가 fx가 된다는 것을 만들어 놓자고. 자, 그러면은 fx, 대문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미분한 게 fx고 얘는 지금 극소값과 극대값을 가지니까 극소값과 극대값을 가지게 해주는 이 a와 c를 근으로 가진다. 이 fx가. 자, 근데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뭐다? 최고차항은 0보다 작지, 음수야. 따라서 그래프 2차 함수도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게 f 프라임 x의 그래프란 말이지. 즉 fx의 그래프라고요. 자,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자. 자, fx는 0을 만족시킨 x값은 a와 c다. 자, a와 c에서 당연히 근을 가집니다. 극값을 가지니까. 자, f0 곱하기 fb가 0이다. 자, f0은 뭐니? 음수지. fb는 양수네. f0은 음수고, 그지? 따라서 이 값은 0이 아니라 0보다 작다고 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틀렸고, x가 c보다 클 때 fx는 0보다 작다. 눈으로 보이지, 그지? c보다 클 때 0보다 작네. 따라서 디귿은 참이다. 그러므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뭐 19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소문자 fx에 대해서 f'x가 존재하고 이렇게 될 때 이것의 값을 구하라. 자, 지금 적분 구간이 나와 있으니까 이 소문자 fx를 적분한 그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우리가 fx라고 우리가 해놓자.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f'x를 fx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잡아주자.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 리미트 b가 a로 갈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있고 인테그랄 a제곱분의 a제곱부터 b제곱까지 fx dx가 있다고 할 때 얘를 좀 우리가 보기 좋게 정리하면 분모 분자를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나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분의 f의 b의 제곱 마이너스 f의 a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b 마이너스 a분의 f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fb 마이너스 fa가 되겠지. 리미트 붙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거는 그대로 분자는 f의 프라임의 a의 제곱이 될 것이고, 밑에는 f 프라임의 a에다가 곱하기 b 플러스 a분의 1이 밑에 곱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f의 a의 제곱이 있고 f의 a 곱하기 b가 a로 가니까 여기는 뭐가 돼? 2a분의 1이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a가 들어있구나, 보기에. 자, 그러면은 fa제곱이 얼마야? 6이죠? fa는 2니까 얘는 a분의 1의 값이 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얼마가 된다? 6a가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 20번 문제는 뭐 정적분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등식의 영역의 문제인데 그 정적분의 원리를 그냥 잠깐 차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문제의 핵심은 부등식의 영역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면 0부터 1까지 fx dx니까 그냥 적분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3x제곱에 마이너스 2ax 더하기 b의 dx를 그냥 계산을 하면, 자, 적분하면 x의 3승에 마이너스 ax의 제곱에 더하기 bx가 0부터 1까지, 즉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0 이상이라는 얘기야. 0 이상이라고 했지. 자,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gx 12x의 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4b의 dx를 해주면 4x의 3승 마이너스 2ax의 제곱 마이너스
4bx가 되고 0부터 1까지가 된다. 자, 그럼 1을 집어넣으면 4-2a-4b도 0 이상이 되네요. 자,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 b의 좌표를 그려보면 a축, b축 이렇게 잡아주고, 자,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됩니다. 자, 먼저 얘는 변형을 하면 b는 a-1이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될 거고, 그것의 윗부분.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2로 나누어주면 2-a-2b가 0 이상인데, 이건 그냥 x절편 y절편으로 합시다. y에다 0 집어넣으면 x절편이 얼마야? x절편이 뭐 2가 되겠고, 얘는 1이잖아요 얘가, 그제? x절편이 2가 되겠고, x에다 0 집어넣으면 y절편은 1이 되겠고, 따라서 이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렸던 것의 윗부분과 두 번째 그린 거의 아랫부분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영역은 요 영역이 되겠네요. 그지? 그 영역에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면 a 플러스 b를 우리가 k라고 두는 거예요. 따라서 b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a 더하기 k 값이 된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k다.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k가 되는 애가 제일 k 값이 커지려면은 요 점을 지날 때네. 그치? 요 점을 지날 때, 요 점을 지날 때 가장 이게 k니까 여기가 k가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과 이것의 교점을 구해야 되겠네, 연립해서. 자, 그러면은 1-a 더하기 b는 0과 2-a-2b는 0을 연립해서 계산을 하면 위에서 아래를 뺍시다.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3b는 0이네. 따라서 b가 얼마야? 3분의 1이 나왔고, b가 3분의 1이면은 a는 얼마니? 3분의 4가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입니까? 3분의 5가 되겠다. 자, 여기서는 뭐 적분이라는 것이 단순히 계산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됐지 어떤 정적분의 어떤 원리라든지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부등식의 영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적분에 대한 기출 예상 문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은 마지막 정적분의 활용에 대한 기출 예상 문제를 강의하겠습니다.